조용히 배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12만 쪽 이 얘기입니다. 이제 국정농단 재판이 다시 속도를 낼 수 있을까요?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된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단에게 드디어 사건 기록이 남겨졌습니다. 무려 12만 쪽입니다. 최진영 변호사님. 네. 근데 저는 좀 흥미로웠던 게 검찰이 이렇게 직접 법사를 해서 국선 변호에게 배달을 해줍니까? 그런 일은 없죠. 예. 실질적으로 일단 지정이 되거나 변호인이 선임이면 본인이 검찰이 아니고 법원에 가가지고 기록을 복사를 하는데요. 이 기록 같은 경우에는 12만 쪽이라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현재 변호인이 5명입니다. 그러면은 12만 곱하기 5를 하면은 실질적으로는 60만 쪽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기록을 지금 복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시간이 걸린 것 같은데요. 현재 이제 검찰에서 복사를 해줬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검찰도 이 사건을 최대한 빨리 해서 진행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인 것이고, 실무상 어떠냐 하면은 이거 우리가 가서 다 복사를 하려고 하면은 기록을 풀어가지고 이렇게 복사를 하는데 제대로 복사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가지고 있는 원본을 깨끗하게 빨리 해줬기 때문에 나름대로 검찰은 수사에 재판에 신속하게 하는 의지를 보여줬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주제 좀 심층적으로 짚어주기 위해서 이종훈, 김성환 두 분의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최 변호사님 질문을 이어가자 보면 사건 기록 복사까지도 시간이 참 오래 걸렸는데 이거 다 읽어보고 다음 기일 잡는 데까지는 저희가 얼마나 더 걸린다고 봐야 될까요? 최 변호사님. 그래, 이 기록, 보통은 일단 기록을 하면은 기록 복사를 한 때로부터 한 2-3주 정도 재판이 됩니다. 그런데 2-3주를 하려고 하면, 그런 기록을 한다고 하면은 지금 벌써 11월 말까지 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후문을 들리는 걸 보면은 이 기록을 이제는 또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 하려고 하면은 또 한 달은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어서 재판부에서도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기일을 잡는 것에 대해서 언제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당 부분 고심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한 3주 정도 안에는 잡히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이미 12만 쪽 중에 한 거의 10만 쪽에 대한 기록은 벌써 재판이 다 인정이 되었고 나머지 한 1-2만 쪽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재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변호인의 어떤 기록 검토 이 부분이 끝나면은 아마 바로 재판이 잡힐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 11월 달 내로 재판이 잡힐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12월 달 내. 그럼 앞으로 국선 변호인에 대한 신상은 전혀 앞으로도 꾸준히 공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저도 개인적으로 이 5분에 대한 신상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알려질 경우에는 상당히 어떤 외부적으로부터의 압박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언론도 상당히 자제하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이것은 상당히 어떤 성숙된 시민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말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 구치소 인권 침해를 주장했던 MH그룹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긴급히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영상을 쭉 보고 사진도 한번 파악을 하고 싶은데 공개된 게 전혀 없어가지고요. 그만큼 관심이 좀 덜했다.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관심이 덜했던 것도 있지만 너무 늦게 알렸습니다. 이게 이제 토론회라는 이름으로 기자회견을 사실상 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요. 유엔 사무국 안에서는 사실 이런 식의 기자회견을 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있는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MH그룹에서 이렇게 토론회 형식을 빌려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기자회견을 알린 게 하루 전이었습니다. 어제 토론회가 있었는데 그제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기자들이 가고 싶어도 한 14시간 이상 비행기를 타야 되는 상황이고 또 유엔 사무국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별도의 출입증까지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오지 말라고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냥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것만 얘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의도를 담고 있었던 토론회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박사님 어제 도태우 변호사가 발제자로 참석을 했는데 좀 참 눈길이 들어왔던 게 국정원 댓글 수사에 대해서 좀 비판의 목소리를 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수사가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한마디로 공정하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와 더불어서 이 박근혜 전 대통령 2012년 지금 댓글 관련한 사건들이 이제 진행되는 이런 부분은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되는 과정부터 이거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결국 알리려고 하는 거다. 그와 더불어서 이 통진당 해산 이것도 사실은 이제 무효로 그냥 몰아가려고 하는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좀 했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왜 저런 얘기를 했을까를 이제 짐작을 해보면, 그러니까 저거는 다분히 국내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 세력을 향한 그런 메시지, 정치적 메시지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그렇습니다만
그러니까 역시 정치적으로 뭔가 이 지금 국면을 좀 돌파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그 한 차원에서 지금 이제 가서 발전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제네바 토론회에 참석한 도태우 변호사는 과거 태극기 연사로 불렸었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듣고 오실까요? 우리의 목표는 사적이지 않고 가장 본능적이면서도 가장 숭고합니다. 우리의 자유를 위협하는 세력에 맞서기 위해 우리 개인과 가정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나아가 세계에 빛나는 자유통일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 그 역동적인 구심체로 애국정당을 창설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애초에 저희가 알려진 기로는 박 전 대통령 측은 이거 구치소에서의 뭐 인권 문제를 법적인 것보다는 정치적 메시지로 국제 이슈화 시키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보니까 거의 실패 정도는 아니죠.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이런 사실 또한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것은 결국 한국에 있는 법적 절차를 통해서는 사실상 어렵다라는 판단에서 국제적인 어떤 인권 문제로 끌고 가려고 해야 되는데, 물론 지난달 같은 경우에 CNN이라는 아주 주요한 언론에 이와 같은 사실을 보도했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일단 뭐 성공을 했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추가적인 어떤 국제적인 어떤 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큰 어떤 행사를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언론들조차도 제대로 전혀 어떤 참석하지 못하고 국제적으로도 아무런 어떤 그 조명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은 들리는 비용을 얼마나 들였는지 모르지만 사실상 추후에 어떤 이 국제적 이슈로 키우는 것이 사실상 어쨌든 보면 찻잔 속에 태풍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김성환 평론가님, 저희가 박근혜 전 대통령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상황이 만만치 않은 게 그 국정원 특활비 때문에 이제 횡령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최순실 씨가 도피하기 전에 한국에서 아파트를 계약하는데 그 계약금을 전액 현금으로 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뭐 전세 계약을 여러 번 해봤지만 이게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제가 돈을 그렇게 큰 금액을 몇 억대의 돈을 다른 사람한테 보낸다 그러면 계좌로 일부러 보내잖아요. 그렇죠. 그걸 현찰로 뽑아가지고 5만 원권으로 주지는 않잖아요. 나중에 받고 난 다음에 난 받은 적 없습니다. 싸고 오리발 내밀면 끝나는 거니까. 이게 일반적인 상식인데 최순실 씨는 정반대 행동을 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9월이죠. 아시다시피 최순실 씨가 독일로 도피하기 직전에 삼성동에 아파트를 계약을 하죠. 그랬죠. 그때 전세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최순실 씨가 1억 5천만 원을 정말 5만 원짜리로 다 찾아가지고 그걸 1억 5천만 원을 보증금으로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화면을 보시는 저런 얘기를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렇지, 요즘 세상에 계좌이체를 누가 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세상 조류하고 전혀 다른 정반대 얘기를 했다고 해서 이 최순실 씨는 원래 현찰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하잖아요. 집 안방에 이 휴지 심에다가 수백만 원, 5만 원권으로 넣어놓고 난 다음에 그걸로 가지고 돈 썼다는 얘기도 기억납니다. 있고 예. 다 돌아다니면서 최순실 씨가 쓴 돈은 전부 현찰로 얘기가 되고 그것도 또 5만 원권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최순실 씨가 현찰을 유달리 사랑해서 저렇게 돈을 쓴 것인지, 아니면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를 받아가지고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007 가방째 돈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돈을 썼던 건지, 그게 이제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현금 거래를 정말 좋아하고 현금이 워낙 많다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의심의 눈초리를 지을 수 없는 게, 아니 뭐 이게 최순실은 현금을 좋아해, 이미 다 알려진 사실 아닌가요? 예, 뭐 그 가사도우미도 이제 다 증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뭐 조금 전에 그 휴지 심지 얘기도 했는데 이 장시호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금고가 2개, 특히 그 방에 있는 그 빨간색 금고, 그 안에는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거는 그렇게 보안을 유지하려고 애를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목을 봐야 될 대목은 뭐냐면 언제나 최순실 씨에게는 현금이 차고 넘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뭐 어떤 가사도우미의 급여부터 시작해서 그런 자잘한 돈부터 심지어 뭐 큰 부동산 거래까지 전부 다 현금 거래를 했다는 거고, 부동산 거래 같은 거 하게 되면 사실은 대출은 기본적으로 다 이제 끼고 하잖아요. 대출조차도 안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가사도우미가 다 증언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출처에 대해서 지금 이제 지는 과정이긴 한데 조만간 밝혀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꼬리가 안 잡힌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1억 5천만 원 돈을 만약에 현찰로 주려면은 내 통장에서 돈을 빼가지고 줘야 되잖아요. 그러게요. 내 통장에 돈이 빠진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점이 뭐 지금 뭐 국정원 특활비가 최순실 도피 자금으로 갖는 의혹이 있을 시점에 그렇죠. 돈도 찾지도 않았는데 그 많은 현금이 나왔다는, 그게 포인트 아니겠어요? 그렇죠. 집에 누가 1억 5천만 원씩 쌓아두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금액이 거의 비슷하게 맞긴 해요. 그러니까 그때 갑자기 이제 9월 달에 그러니까 2억 원을 보내라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죠. 잠시 중단했다가 2억 중에서 이제 1억 5천 예를 들어서 전세금 지불하고 5천만 원은 이제 예비 자금으로 이제 따로 가지고 있고 그랬을 수 있는 거죠. 그럴 개연성은 좀 있는 것으로 예. 보입니다. 최순실 씨는 원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돈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유독 예민했었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시죠. 어떻게 이 독일에서 8조라는 거를 돈을 갖고 갈 수 있으며 수십 개의 그 무슨 페이퍼 컴퍼니를 갖고 있다는 그런 사람들을 정말 잡아서 엄벌에 처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어디서 제가 살 수 있을 지경이 아닙니다. 저는 사람 목숨이나 죽은 목숨이나 똑같습니다, 지금. 너무 억울해서. 대통령께서는 절대 그렇게 남의 이득이나 제 개인 이득을 챙겨서 그렇게 뭘 해과해 주는 분도 아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 뭐 최 변호사님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있는 구치소까지 찾아가서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 밝히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밝히기는 쉽지 않겠죠.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사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금의 흐름 자체를 조금 더 찾아보긴 해야 됩니다만 이미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검찰뿐만 아니고 국세청까지 나와서 샅샅이 이미 어떤 자금 흐름을 다 지금 확인을 해놓은 상태일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 문제가 나왔었는데 지금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그때 10월 말에 한국에 들어온 다음에 하루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본인이 이제 여러 은행을 다니면서 몇 억 원의 현금을 찾았을 정도로 돈이 많았던 사람은 틀림없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검찰이 이와 같은 현금 흐름을 확인할 수 있을지 제가 봤을 때는 최순실 씨를 통하기보다는 알겠습니다. 오히려 이재만이나 관련되는 그런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리를 좀 하게 할게요. 이제 뭐 최순실 씨 얘기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 특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